사회복지사 자격증 과정을 시작하기 전 이 4가지 주의사항을 모르고 넘어간다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혼자서 하시는 분들이 제일 간과하는 이 4가지 주의사항 꼭 알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8년차 담당자 최민수 팀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회복지사 과정을 준비하며 비용, 빨리 끝내는 방법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이런 주의사항을 잘 모르고 넘어가 과정을 중단하거나 중복 과목을 수강해 자격증을 취득하시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주의사항 4가지는 보시는 화면처럼 중요한 것들만 정리해봤는데요. 긴 서론은 빼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취득하려면 정말 시험을 보지 않아도 취득할 수 있는 걸까요? 이 문제는 어떤 기준을 두고 있냐에 따라 시험을 보지 않아도 시험을 봐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기준을 2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국가고시, 두 번째는 과목별 중간 기말고사 시험입니다. 국가고시에 대한 문제부터 풀어보면 2023년 5월 사회복지사 2급 국가고시 개정안이 다시 발의되었죠. 2013년, 2017년에 나왔던 개정안이 폐기되며 이번이 3번째 나온 개정안인 만큼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도 국가고시로 이젠 정말 변경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견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 국가고시 제도로 바뀌게 되면 시험만 보고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기존 16과목의 온라인 강의와 실습까지 완료된 후 국가고시를 합격해야 하는 과정으로 바뀔 확률이 높죠. 두 번째는 각 과목별 중간 기말고사 시험입니다. 온라인 강의를 이수하는 평가 항목 중에서 출석 다음으로 중요한 수행평가인데요.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선 각 과목별 수행평가 점수를 합산해 60점이 넘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중간 기말고사 시험은 점수 배점이 가장 높은 영역이기 때문에 시험을 망친다면 과제나 토론에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야 과목을 이수할 수 있을 겁니다. 심지어 상대평가로 채점되는 강의인 만큼 혼자서 하시는 분들은 시험 대비나 과제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해야 시험 과제를 잘 하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시험이 없단 광고에 속지 않고 과정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학습자 등록, 학점 인정 신청, 학위 신청과 같은 행정 절차의 중요성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절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어요. 학점은행제는 교육부 주관 학위, 학점 취득 제도로 대학교와 같은 수준의 학력, 학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대학교와는 달리 학생 본인이 직접 내가 이수한 학점을 학습자 등록, 학점 인정 신청이란 절차를 신청해야지만 학점 인정이 된다는 건데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이란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1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4번의 분기를 통해 학습자 등록과 학점 인정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학습자 등록은 정말 간단한 회원가입과 같은 절차인데 나의 최종 학력과 어떤 전공, 학위를 선택할 건지 간단하게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은행을 예로 들자면 적금 상품을 선택해 적금 통장 하나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점 인정 신청은 적금 통장에 적금 넣는 개념과 비슷한데요. 학습자 등록을 통해 만든 내 학적부에 이수한 학점을 신청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강의를 이수했거나 학기를 단축하기 위해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1월, 4월, 7월, 10월 이 기간에 꼭 학점 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는 거죠. 학위 신청은 적금 통장이 만기되면 이자 받으시잖아요. 마찬가지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을 모두 쌓으셨다면 매년 12월 15일부터 1월 15일, 6월 15일부터 7월 15일 이 기간에 꼭 학위를 신청해야 대학교 졸업식처럼 졸업장, 학위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단 학습자 등록과 학점 인정 신청, 학위 신청을 같은 기간에 하시면 학위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학습자 등록 정도는 해두시는 편이 좋고 학점 인정 신청도 내가 이수한 과목들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절차니까 꼭 신청할 수 있는 시기에 맞춰 각 학기별 이수 학점들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안전하게 신청할 수 있거든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선 실습을 빼놓을 수 없겠죠. 실습이란 절차가 이해하기 어렵고 되게 복잡해서 직장인, 주부이신 선생님들은 이 실습 때문에 골머리를 앓곤 합니다. 그리고 교육원에서도 이 실습에 대한 절차를 완벽하게 설명하면 수강생을 등록받지 못할까봐 실습 세미나에 대한 설명을 아예 생략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았는데요. 제가 이 실습에 대한 절차를 완벽히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분들 대다수는 실습 기관에서 하게 되는 160시간에 대한 실습 시간만 생각하기 때문에 실습 세미나 30시간에 대한 중요성을 대충 흘려 넘기시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실습은 총 190시간으로 매년 3월부터 6월 1분기, 9월부터 12월 2분기를 통해 세미나 시간과 실습 시간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먼저 실습이란 걸 하기 위해서는 앞부분에서 알려드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셔야 해요.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표준교육 과정, 교육훈련기관 조회, 과목별, 과목명에 사회복지 현장 실습, 입력 후 거주하시는 지역을 선택해 실습 세미나 30시간을 채울 수 있는 교육원, 대학교를 먼저 찾아주셔야 합니다. 찾으셨다면 실습 공지사항을 꼭 먼저 확인해 주세요. 그럼 교육원, 대학교마다 실습 세미나 30시간, 직접 출석하는 수업을 최대 15회에서 최소 3회, 5회로 나눠 출석해야 하고 실습 기관에서 채워야 하는 160시간 실습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채워야 한다는 설정된 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설정된 기간 내에 160시간을 채울 수 있는 실습 기관을 직접 섭외하여 제출할 서류들을 실습 세미나가 시작되기 전 모두 제출해 주시면 30시간에 대한 세미나 출석 수업은 교육원이나 대학교에 주말이나 평일에 출석하시며 세미나 일정과 겹치지 않는 일정으로 평일, 주말 시간에 160시간 실습을 실습 기관에서 채우게 되는 과정이죠. 아마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해주는 교육원도 없으셨을 테고 집 주변에 세미나 하는 곳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수 있으세요. 이런 경우엔 실습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실습 절차까지 완벽하게 도와주는 저와 같은 플래너와 사회복지사 과정을 시작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교육원이 안전한 교육원인지, 어디에 사회복지사 과정을 신청해야 하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 방법대로 검색해 보시면 안전한 교육원을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먼저 알려드렸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사이트 기억하시죠? 들어갑니다. 표준교육 과정, 교육훈련기관 조회 들어가시면 지역, 유형, 학위 구분 등 선택란들이 보이실 거예요. 지역은 선택하지 마시고 유형을 눌러 원격 교육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검색 누르시면 교육부 평가 인정 교육원들, 즉 안전한 교육원들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상담을 받아보셨던 교육원이 있거나 플래너가 소속이 되어 있던 교육원이 평가 인정된 교육원인지 검색해 보시려면 해당 교육원의 이름을 기관명에 넣고 검색해 보시면 확인이 가능하겠죠. 여기에 검색되지 않는 교육원들은 사실상 과목을 수강해도 학점 인정이 안 되는 교육원이니 꼭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블로그나 지식인을 통해 막 강의를 신청하시는 분들도 꼭 이 절차를 통해 인증된 교육원인지 해당 교육원에 근무하는 담당자가 맞는지 꼭 확인하고 수강 신청을 해야 믿을 수 있는 담당자와 믿을 수 있는 교육원에서 정상적인 서비스를 받으시면서 하실 수 있는 거죠. 불법 대행업체 이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사이트에 공지가 되어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니 꼭 검색해 보시고 안전한 교육원 플래너를 찾아보셔야 하겠죠. 자, 이렇게 4가지 주의사항에 대해 최대한 쉽게 풀어드리려고 했는데 이해는 되셨을까? 걱정입니다. 사실 이런 주의사항을 하나하나 체크하며 강의도 듣고 시험 공부하고 과제하고 토론하고 학습자 등록이며 학점 인정 신청, 학위 신청, 그리고 뭐 실습까지 하라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너무 걱정되고 나는 꼼꼼하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을 플래너를 통해 케어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상담 링크를 통해 상담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실시간 카카오톡 상담 문의를 통해 남겨주시면 제가 거주 지역에 맞춰 실습이나 이런 일정들 절대 잊지 않으시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가시TV의 최민수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PC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